안녕하세요. 저는 옳은영어 여진희 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되게 오랜만에 뵌 어머님들도 계시고, 네,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학원에서 이렇게 어머님들 얼굴도 뵀었는데, 일단 오늘은 저희가, 사실 주말에 일요일 저녁은 이제 어느 정도 주말을 마무리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도 하시고 이런 되게 좋은 시간이실 텐데,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일단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열정적인 어머님이시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맞죠, 어머님들? 저기 좀 제가, 오늘이 지난 2주 동안에 걸쳐가지고 6번째 간담회거든요. 저희가 일단 예비중 1차, 2차 했고, 초등부 전체적으로 다 했고, 이제 오늘 예비고 1까지 해가지고 6번째 간담회인데, 생각보다 6번 섰으면 좀 안 떨릴 만도 한데, 여전히 조금 두근두근하네요. 하지만 저는 긴장감을 즐기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어머님들하고 대입 전형에 대한 전반을 말씀을 같이 드릴 거예요. 그리고 2부에서는 저희 고등부 선생님들 두 분께서 저희 주변의 학교들에 대한 내신 분석, 또 시험 경향, 또 준비 방안 등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여기 다 오신 어머님들이 다 중학교 3학년 어머님 맞으시죠? 현재 중학교 3학년. 혹시 나는 이 아이가 첫째다라고 손 들어보세요. 첫째인, 네, 혹은 이 아이가 둘째다. 네. 아, 네네. 그러시군요. 그럼 일단은 고입을 경험해보신 어머님들도 계시는 거네요. 그죠? 혹은 아직 경험을 못하시고 이제 지금이 처음인 어머님도 계실 수 있고요. 일단 보시면 우리 애들이 2007년생이죠, 어머님들. 2007년생 보시면 이제 이거 여기서 뭘 보시면 되냐면 지금 요렇게 보통 우리가 수능을 보는 인원들이 45만 명이 평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45만 명을 훌쩍 넘어서 수능 응시하겠다고 이제 예상되는 인원이 50만 명이 넘어요. 이게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봤을 때는 정시 인원이 요 정도 될 거다라는 인원이 굉장히 많죠. 2007년에 왜 많죠? 어머, 환경대시띠예요? 귀한 녀석들이네요. 몰랐어요. 정말. 저는 사실 이 일을 몰랐거든요. 왜 이때 이렇게 훅 많지 했는데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인원에 따른 자연스러운 입시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요? 경쟁이 다른 해보단 더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아시겠죠? 보시면 2024학년도, 2023학년도 이거든요. 수시하고 정시 인원을 보시면 합계가 지금 2023년도에는 친구들이 정시로 가는 인원들이 한 7만 6천 명 정도 되는 거고 수시는 27만 명 정도 됩니다. 비슷한 레이트라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가 어떤 게 있다라는 건 어머님들 다 아시죠? 수시. 몇 가지가 전형이 있죠? 수시 전형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4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수시라고 해가지고 하나가 아니라 수시에서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학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그 다음에 정시, 수능으로 가는 정시 이렇게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약간 다른 그림이 보여지시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수시부터 어머님들께 한번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수시는 2가지 전형이 있다고 일단 크게 교과 전형과 학종, 종합 전형이 있는데요. 일단 교과 전형은 성적, 말 그대로 성적이에요.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친구들이 이제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4등, 그러니까 4명. 쉽게 말씀드리면 100명 중에 4명까지만 1등급, 11등까지가 2등급. 23등까지가 3등급 전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다가 성취도 평가, 이거는 원점수로 진행을 하거든요. 성취도 평가는 원점수로 진행을 하게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학종으로 가게 된다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과 사회성 발전 가능성 등등등을 다 정성평가해서 아이들이 이제 합격, 불합격의 통보를 받겠죠. 이거는 사실은 요즘은 이제 그 계열적합성이라는 단어로 조금 바뀌었고요. 보시면 어머님들 여기에 대학 자율이라고 써있는 수능 최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수능을 안 봐도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어머님들이 종종 계세요. 수시로 간다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애들이 수시로 진행을 한다 그래도 수능 최저 여기다가 이제 논술 최저까지 있는 거 아세요? 논술 최저. 논술 최저가 지금 어디였죠? 숭실대랑 경희대에서 논술 전형이 2개가 최저 5 맞춰야 된다고. 23년도 이제 이번 거부터 나오거든요. 최근에 나왔죠. 따라서 친구들이 수능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내신 가지고만도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폐지가 되는 거 아시죠? 더 이상. 자, 그 다음 2번째. 여기서 보시면
공통 과목으로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이죠. 이게 친구들이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인 거예요. 1학년 때는 친구들이 모두 다 저걸 다 배웁니다. 2학년 때 되면 선택 과목을 하겠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보시면 예를 들어 성남고 같은 경우에는요. 한 학년이 좀 많아요. 이 주변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많은 학교인데 300명 초반대거든요. 한 308명 정도 돼요. 이번에 고2 애들 걸 보니까요. 그 아이들 가운데서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애들이 한 12명인 거예요. 12명. 그러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1등급 맞는 게 조금 더 좋겠죠. 따라서 1학년 때 공통 과목에서 친구들이 1등급을 잘 맞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2학년 가면 나누어지잖아요. 적게는 선택한 과목에 30명 있는데도 받고요. 조금 많아봤자 100명 정도. 거기서 1등급이라면 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1학년 때 공통 과목에서 최선을 다해서 등급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슬라이드쇼 하나마다 하나씩만 포인트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들도 아셔야 친구들에게 그냥 무작정 친구들이 힘들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가 좀 아시면서 얘가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는 건지도 아시는 것과 전혀 모르시는 것은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공통 과목은 이제 9등급, 이게 마찬가지로 일반 선택도 다 9등급이에요. 등급으로 가는 거고, 진로 선택만 성취도 평가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교과 전형에서는 얘를 안 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얘도 성취도 평가를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도 잘 준비를 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정시는 어떨까? 정시. 어머님들께서 정시 같은 경우에 잠깐만요. 정시로 가기 전에 어머니 수시에서 학교들을 선택하시는 걸 되게 많이 고민하시죠, 지금. 우리 애를 성남고를 보낼까? 아니면 영고를 보낼까? 혹은 저기에는 세화고를 보낼까? 되게 고민 많으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번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고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그런데 어떤 A라는 친구 성남고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쳐볼게요. B라는 친구가요. 세화고 아니면 세화고보다 조금 더 일반고 쪽에 강남권에서 제일 내신이 어렵다고 유명한 단대부고, 뭐 휘문고 이 정도로 볼게요. 거기서 3등급, 4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학교에서 봤을 때는 어머님들 그냥 보셨을 때는 1등급, 1등급, 1등급 원점수가 높으니까 이 학생이 더 A 학생이 조금 더 유리하겠구나라고 보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대학에서 보는 거는 학교마다의 표준 편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조금 있다가 학교들별로 표준 편차도 보실 거고 평균 점수도 과목별로 보실 수 있고 하신데 그 표준 편차가 20대가 소반을 넘어가면은 사실은 공부를 하는 애들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좋은 애와 최고 나쁜 애의 편차가 그만큼 크다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사고, 통합고 말할 것도 없고요. 단대부고 이런 데는요. 그냥 5 혹은 6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표준 편차가. 그만큼 오밀조밀한 애들 중에서 더군다나 뭐도 높을까요? 평균도 되게 높아요. 평균 점수가 뭐 90점 이상 되니까요. 근데 사실은 성남고는 평균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따라서 전대적으로 뭐 아이가 1등급이 다 나왔다 해가지고 1등급이야? 서울대 갈 수 있어? 라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교과 등급 분포를 반드시 잘 보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성남고 친구는 이 수시 가지고 앞에서 이 수시 전형 중에서 뭐를 가지고 넣으면 좋을까요? 이 친구는 교과 전형을 넣는 게 좋겠죠. 그죠? 과목이 좋으니까요. 근데 두 번째 그 B라는 학생은요. 그 친구들은 당연히 학종으로 넣겠죠. 이렇게 학교마다 지원해야 하는 전형이라든지 이런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머님들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오늘은 이 앞에 부분을 그런 것들을 베이직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은 고1 때도 친구들이 뭔가 컨설팅 받을 게 없어요. 일단 가장 먼저 받는다 그러면 고1 여름방학 때쯤에 그때부터 한번 시작하시는 거지. 지금은 이제 어머님들이 저렇게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오늘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정시로 넘어가 볼게요. 정시로. 제 거꾸로 가고 있나요? 긴장했나 봐요. 혹시 제가 빨라요? 말이 스피드가 좀 빠른가요? 괜찮으세요? 자, 정시는 이게 예를 들어 친구들이 수능을 끝나고 나면 혹은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이런 성적표를 받아요. 이거를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여기 몇몇 분은요. 보실 때 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그냥 점수만 보시는 거 혹시 아니세요? 혹은 등급만 보시는 거 아니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시는 방법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원점수라는 건 말 그대로 얘가 진짜 맞은 점수가 원점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등급이라는 것은 영어하고 한국사는 그냥 절대 평가기 때문에 얘가 90점 넘으면 그냥 1등급. 하지만
절대 영어가 90점 넘기가 마냥 쉽지는 않다는 걸 뒤에 보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다른 과목들은 이제 그 표준 점수에 근거해서 수험생들 쫙 나누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등급을 받는 거고요. 100분위가 뭐냐면요. 아까 100분위가 쉽게 말하면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줄을 세웠잖아요. 그걸 이렇게 거꾸로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분위가 100점이면 얘는 상위 1%인 거예요. 잘 한다는 거죠. 얘가 100분위 99면 상위 2%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 친구 보면 잘 하는 편이죠. 이거 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어가 이번 수능에서 작년 수능이죠. 수능에서 국어가 완전 어려웠던 거 들어보셨죠? 뭐 불수능에다가 뭐 국어가 엄청 어렵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4점짜리 문제인데 이 4점짜리 문제가 몇 명이 틀렸나에 따라서 얘가 6.3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7.4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학생을 더 오밀조밀하게 쭉 펼쳐본 거예요. 그 점수 난이도에 따라서. 그러면 조금 더 학생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얘가 틀린 문제가 무엇인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가? 그렇게 되면 보시면 표준 점수가 137이 나왔죠. 보통 수학이 140점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이번 수능이 150을 최고로 찍었다고 하죠.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상위권 대학 있잖아요. 상위권. 우리가 보통 어머님들이 여기는 가겠지라고 딱 들었을 때 아시는 그런 대학교, 상위 15개 대학교는 사실은 이 표준 점수를 봅니다. 이거를 봅니다. 그 외에 수도권 대학들이 이제 100분위로 학생들을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표준 점수도 상당히 저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점수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자,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보통 수험생들이 아까 45만 명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최고 뭐 의치대 또 한의사, 뭐 약대 혹은 수의과 이 정도 가는 애들이 비율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은 45만 명 중에서 1.5%니까 한 6천 명 정도? 6,500명? 그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서연고 이 정도. 그 다음에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그다음에 중경외시에서 우리가 건동홍수까지가 보통 말하는 이제 일반적인 15개 수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 광운대가 친구들이 경기도에 있는 줄 아는데 사실 광운대가 서울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로봇하고 이 그 전자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엄청나게 정시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반대로 단국대는 내려갔습니다. 원래 여기 있었거든요. 단대 내려가서 죽전 캠퍼스로 내려가면서 단대의 인기가 훅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정도 가려면 어머님들 뭘 보셔야 되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중학생들은 A, B, C를 봤잖아요. 그리고 여기 애들 제가 다 아는데 거의 A잖아요. 그죠? 따라서 어머님들 지금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니세요? 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얻어 걸린 점수다? 만들어진 점수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차라리 생각을 하시는 것이 스타트 하기엔 딱 좋은 저는 마인드셋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어쨌든 간에 A 맞는 게 쉽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중학생들은요. 그런데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까지라고 본다 그러면, 아니요. 여기까지 볼게요. 경기 인천 전까지. 3여대가 이제 어디냐면은 뭐 숙명여대, 아니죠. 저기 뭐죠? 여대 3가지 있잖아요. 숙대랑 이대 빼고요, 어머니. 아시죠? 네. 제가 사실은 여기까지밖에 관심이 없어서요. 농담입니다. 자, 보시면 뭐를 보시면 되냐면 지금 100분율이 77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25%까지만 우리가 보통 말했을 때 들어서 알 수 있는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만큼 쉽지 않구나. 작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숭실대 애들이 딱 그 100분이 85였어요. 커트가. 아주 미니멈 커트가.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숭실대도 사실은 되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머님들이 나중에 보시면 뭐 3등급인데도 경희대를 갔대 막 이런 거 들으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 3등급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3등급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의 3등급이 아니라 정말 더 오밀조밀하게 표준 편차가 밀접하게 이렇게 다 맞물려 있는 그런 데서 3등급이면은 갈 수 있다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설명드릴 건 뭐냐면 지방에서 수도권에서 주요 15개 대학으로 올수록 교과가 없어져요, 많이.
교과 전형을 많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이 훨씬 더 많아지고 정시가 훨씬 더 많아져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지방에서 학교들이 잘하는, 그 동네에서 잘하는 애들 뽑아 오려면은 뭐를 보겠어요? 뭐만 보겠어요? 그 교과 전형만 보겠죠. 근데 실상 어머님들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는 서울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점점 저희 교육 과정도 그렇고 정시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5년 전형에서는 거의 반반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심지어 수시에서도 수능 체제를 못 맞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 어디로 밀어가죠? 정시로 그 인원이 빠지잖아요. 거의 50대 50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라고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정리하자면은 수능도 중요하고 내신도 중요하다. 어머님들께서 수시로 가는 인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신만 잘 챙기면 좋은 학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셔야 된다고요. 그 이유가 뭔지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아까 4차선 도로 보셨었죠? 거기에서 지금 뭐가 더 이렇게 어떤 도로가 넓혀졌죠? 그죠? 수능이 더 넓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최저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얘가 교과로 간다 그래도 수능 체제를 맞추지 못하면 안 되고, 얘가 뭐 학종으로 간다 그래도 수능 체제를 맞추지 못하면 안 되고, 그런데 최저를 맞출 때 가장 효자 과목이 어떤 거죠? 영어. 네? 영어. 근데 효자 과목인데 그만큼 쉽진 또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년 전 일인데요. 얘가 내신 1.5였어요. 서울대에 가고도 남는 애죠. 근데 걔가 되게 가고 싶었던 학교를 못 갔어요. 왜냐면 수능 체제가 못 나와가지고 걔 약대 갔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진짜로. 따라서 어머님들이 지금 이제 내신이 되게 중요해서 여기 학교에 내신을 정말 전문적으로 봐주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사실 수능 자체에도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 내신만 정말 잘 봐줍니다. 365일 내신만 합니다 라고 하는 학원은 정말 잘 모르는 학원이에요, 어머님. 물론 수능에서 어떤 이제 뭐 모의고사 비율도 그렇고 내신에서 반영하는 무슨 뭐 어떤 공부하는 패턴들은 수능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수능 자체의 포션을 되게 낮게 책정하는 학원은 사실은 입시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내신도 중요하지만 수능의 비중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어머님들이 좀 챙겨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일단 단순하게 내신만으로는 메리트가 없다. 왜? 보시면 수능의 영향력이 미적용되는 학교가 퍼센티지가 28.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이저 의대에서 보통 272명을 뽑잖아요. 그중에 170명 이상은 수능 체제를 본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애들이에요. 수능도 안 보고 가는 애들은 정말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의대 가는 애들도요. 그 다음에 이제 동작구가 특히 동작구에서 정시만으로 서울대를 간 애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강남권이 엄청 많은 건 아시죠? 정시는 그냥 강남권에 있는 재수생들이 다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싸울 수가 없어요. 걔네는 그냥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현역으로서 동작구에서 정시만으로 서울대에 간 애가 딱 한 명이에요. 지금 나오세요, 느낌이? 올해 일하면 아니요. 3년 전에요. 3년 전에. 지금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 아세요, 은평구? 은평구가 어디쯤에 있어요? 위에 있나요? 강북 쪽인가요? 제가 은평구가 어딘지 사실은 몰라요. 지리를 잘 몰라서. 근데 거기도 한 명이래요. 그러니까 동작구가 생각보다 수능이 굉장히 취약한 구예요. 어머님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왜 수능에 대한 강조를 안 하지? 왜 내신만 이렇게 365일 관리하기를 원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모르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오셨으니까 어떻게 대입을 준비해야 되는 걸 아시니까. 보시면 정시, 수시 다 합쳐서 토탈이 44만 명 중에서 31만 명이 수능 최저를 적용이 되는 아이들이다라고 보신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수능 최저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수능과 내신이 어떻게 영어에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자,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중에서 대부분 이제 우리 아이가 지금 하위권인 것 같다, 영어가. 그 눈빛으로 저한테 사인을 줘보세요.
라는 생각할 때 손들면 조금 무안하실 수 있으니까 또 잘난 척 하시는 걸 수도 있으니까 눈빛으로 내가 생각했던 우리 아이가 지금 영어가 하위권인 것 같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눈빛으로 좀 사인을 줘보세요. 네. 네.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럼 중위권? 네. 중위권. 상위권 넘어가기 전에 중상위권? 상위권. 최상이다. 왜 안 썼냐 최상위를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시죠? 자 보세요. 이제 지금 다 중3이긴 한데 사실은 저희 초등부도 사실은 학년제가 아니라 레벨제거든요. 그러니까 레벨에 따라서 학년이 섞여도 지 레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등부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무학년제가 만들어졌었죠. 사실 그 전엔 다 학년에서 S반 이게 최고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웬걸요? 중2, 중1 차가운 애들이 너무 많아요. 초등학교 때 저희가 커리큘럼은 사실은 되게 문법과 독해, 그러니까 구문 독해로 조금 빨리 내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한 2년 정도 초등에서 그 높은 레벨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온 친구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희가 놀 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학원에서는 조금 큰 맘을 먹고 무학년제 탑반을 만들어버렸죠. 월수금발에는 조금 섞여 있어요. 과목은 다 중3이기는 해요. 근데 정말 잘 하거든요. 어렵게 헉헉 소리가 나게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저희가 모의고사 특강을 하는데 그 특강도 거의 탑반 애들은 또 잘하는 애들이 이제 다 신청 거의 다 했어요. 정말 신기한 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독서실에서 엄마 정말 이상해. 내가 이 동네에서 내가 이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전교 1등인데 나만 제일 늦게까지 공부를 해.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그 공부하는 애들은 할수록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공부를 별로 안 하는 친구들은 별로 안 해보니까 난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면은 한 3등급은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죠.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같은 중3이지만 우리 아이의 그 상태에 따라서 접근해야 되는 방식이 지금부터는 확연하게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중3 애들 반배정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2주 전에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슬슬,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내신 끝나자마자 시험을 다 봤습니다. 다 봤고 진단평가 다 봤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반배정이 조금씩 다 이동을 했습니다. 내가 배울 게 있고 지금 구멍이 혹시 있다면 그 구멍을 메꾸는 것이 가장 1순위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탑반했는데 못 알아들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중요한 친구들이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하는 가장 급선무였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에 대해서 반배정이 이루어졌고 하위권 친구라고 하는 사실은 이 친구들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3월달부터는 진짜 실전이거든요. 근데 실전에서 연습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지금 연습해야 되는데 친구들은 사실 시간이 되게 더디 가요. 이 친구들일수록 수업 시간이 빨리 가고 이 친구들일수록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가요. 그런데 시간이 정말 없는 애들은 얘네들이잖아요. 그죠? 쉽고 빠른 길은 없다. 기본이 충실해야 된다. 아직도 동사, 아직도 시제, 아직도 가정법, 아직도 관계사 개념 못 잡는다? 거기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어법을,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수특을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친구들이 어떤 거 생각이 있는지 제가 느끼게 됐냐면 내가 모의고사를 어떻게 해야 선생님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70분에 제가 그 45문제를 어떻게 다 풀어요? 전 못해요. 전 일단 문법부터 해야 돼요. 문법부터 해가지고 언제 어디 뭘 하겠다는 건지. 그잖아요. 얘네들 일단 내가 해야 하는 것을 마주보는 그 용기가 필요해요. 틀려도 괜찮아. 고일 모의고사 6등급 나왔어? 괜찮아. 그게 지금 네가 서 있는 데니까. 여기서부터 트레이닝 해가지고 올라가는 재미가 지금 아니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용기를 되게 많이 줘야겠다는 생각을 특히 하고 있고요. 우리 중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문법 기반이 잘 되어 있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학습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어법을 보려면 사실 문법 가지고는 안 돼요. 문법에서 특히 이 글 안에 컨텍스트까지 다 친구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접근법을 중등학교 내신 스타일로만 해서는 여기서 치고 갈 수가 절대 없다는 거죠. 상위권 친구들은요, 사실 여기도 있고 저희 본관도 베리타스도 수두룩하게 다 붙여놨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점수를 믿질 않아요. 솔직히 애들 기분 좋으라고 그냥 걸어준 건데 별로 신빙성이 없는 점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친구들은
아직도 100점 맞았는데도 같다고 풀리면 CJ에서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 일을 보면 이제 답답한 거죠. 디테일이 진짜 중요해요. 절대 실수하지 않는 것. 어떠한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돼도 실수하지 않는 것. 그래서 최상위로 붙여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타겟마다 다 저희가 학습하는 전략이 다르다는 거. 자, 보시면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으니까 야, 너도 90점만 넘으면 되는데 중학교 때 90점, 100점도 맞았던 애가 왜 모의고사에서 90점 넘지를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와, 엄마랑 말이 1도 안 통하네?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2020년 9월이랑 2021년 6월 모평이랑 2021년 9월 모평이에요. 이렇게 올수록 최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등급을 맞은 애들이요. 보통 이제 평가원에서는 4% 미만 혹은 그 조금 이렇게 요 사이로 아이들 문제를 출제를 시키잖아요. 실제로 5% 넘게 나왔다가 요즘은 4.87이에요. 그리고 EBS 지문 연계가 똑같이 나오는 거가 70에서 50%로 줄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쉬워졌을까요? 그게 어려워진 걸까요? 어려워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어휘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서 단순하게 우리가 단어책을 딱 폈을 때 처음 나오는 뜻만 알아서는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 따라서 어휘 학습도 친구들이 보통 저희 3회독 시키는 거 알고 계시죠? 표제어 공부 쫙 하고 두 번째 유효 반유 쫙 하고 모든 뜻 다 쓰고 거기다가 예문까지 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어머니 공부하느라 우리 애는 지금 요즘에 공부에 완전 텐션이 붙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애는 지금 중3 예비고 1 과정에서 공부에 완전 텐션이 붙었다. 공부를 너무 즐거워한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럼 반대. 너무 힘들어한다 지금. 솔직히 너무 고민된다. 손 들어보세요.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친구들이 되게 힘든 시기예요. 왜냐면 실제로 되게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엄살 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님, 이 엄살이 지금에는 엄살로 해도 뭔가 뒤집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3월달 들어가고 나서 이 엄살 부릴 수 있는 여유조차 없어요, 친구들은. 그러니까 지금 엄살이지만 엄살이 아닌 것도 맞는 게 되게 많은 것들을 하거든요. 올 때마다 어휘시험 보죠? 정규 수업에도 정말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죠? 거기다 지금 특강까지 하면서 모의고사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정규만으로도 되게 해야 하는 것들이 빡빡해요. 그 당일날 페널티 써가지고 다 제출해야 되고. 근데 얘네들 뭐 수학도 할 거고요. 국어도 할 거고 여러 가지를 다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친구들이 해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되게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에서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친구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너가 엄마 아빠가 요즘에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일 안 하셔. 오늘 비가 오네? 날씨가 구리다. 일 안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너가 살 수 있겠니? 너가 먹고 살 수 있겠니? 너가 공부를 할 수 있겠니?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라는 직업에 책임을 지시는 것처럼 너도 학생이라는 직업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네가 어떤 컨디션이든 간에 그 컨디션을 넘어서서 내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키자. 그건 기본적인 거니까 그건 하자. 더 많이 안 바랄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또 해요. 그럼 또 한 일주일 가요. 또 한 번 일주일 가면 또 이제 휘청하고 또 한 번 또 마음 다졌고 그런 거의 연속이에요. 사실 저희는. 근데 팩트는 팩트잖아요. 시험이 이렇게 어려워진다는데 대비 안 시킬 수도 없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 하지만 어머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믿고 채찍질을 같이 해주셔야 한다는 거. 그거를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어머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지금 안 나오셨어요. 여기. 저랑 이 얘기할 때 아이 컨택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따라서 지금이 아이들에게 가장 시간이 많은 때다. 지금도 바쁘잖아요. 근데 3월달 가면요. 아이들 얼굴 보는 것도 힘드실 거예요. 중간고사 시작하잖아요. 중간하고 기말 사이에 수행하죠. 그냥 6개월, 5개월 사이에 3개월 반이 후딱 그냥 시험 대비하느라 그냥 지나갑니다. 지금도 내신 대비해보셔서 아시겠지만 4주 동안 친구들 굉장히 예민하죠? 무슨 전교 1등인 줄 그쵸? 하는지 보면은 되게 전교 1등 하는 것처럼 막 어머님들한테 막 신경질 부리지 않나요? 안 그래요? 학원에서만 부리는 거예요? 집에서 착한 아들인가요? 그렇지 않을 텐데. 고등학교 때 가면 더 심해져요. 아이들이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어머니 지금밖에 없어요. 저희가 작년에는 예비고를 11월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지금 시작할까요? 11월도 늦다. 보통 2월 달에 시작했었어요. 그 전에는 2월 달에. 빨리 시작한답시고 혹은 1월, 1월에. 근데 11월로 당겼는데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등과 고등의 차이를 빨리 인식할수록 유리하다. 중등에서 공부했던 스타일과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해서는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세 번째는 내가 어느 학교에 가든지 상관없이 기반학습의 총력을 다해야 한다. 기반학습이라는 거는 내신은요. 쉬울 때도 있고 어렵게 나올 때도 있어요. 같은 학교 여주 선생님들이 내신을 되게 막 내신 가지고 장난하세요. 왜냐면 등급을 맞춰야 되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을 다지는 게 지금은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어느 학교 가면 내신이 더 잘 나올까? 어디 가면 조금 덜 나올까?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해야 하는 거 주요 과목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학교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느라 공부를 놓칠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다. 자, 입학후는 바로 실전이다. 말씀드렸듯이 정신 없을 거고요. 눈 뜨고 나면 모의고사 한번 보고 눈 뜨고 나면 내신 준비하다가 시험 2개 보면 끝나요. 그럼 나 뭐 했지? 내가 성적을 써야 되는 게 뭐가 있지? 생각할 틈이 없이 진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엄마 친구들이 이거 많이 듣는데요. 이렇게 따라가죠 바보들이. 아무 준비가 없이 그냥 2학년을 맞이하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는 로드맵을 짜고 미리 준비를 시키고 실전에 갔을 때 시간을 최대한 영어에선 덜어줄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 많이 해야죠.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식에서 공부를 하는 거는 이제 뭐 어휘 중요하다, 어법 중요하고 문해력 중요하다. 사실은 다 아시는 말씀이실 테지만 영작도 되게 중요합니다. 영작이 4점 혹은 6점짜리 배점이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하나 틀리면 그냥 3등급이에요. 영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문법과 어휘를 다 통화해서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가지고 서술형을 영작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건 어디서 나올까요? 그럼 어떻게 암기해요? 선생님이 어디서 할 줄 알고요. 외부 지문 갖다가 막 쓰는데 어떻게 영작을 할 거예요?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학습, 기반학습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변형 문제를 제한이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해력은 제가 두 번째, 조금 다음 거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문해력 부분은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요. 제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 암기로 더 이상 우리가 등급을 조금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은 그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문의 양이 7배 혹은 8배가 돼요. 지금 중등학교 애들이 외우는 양과 7배, 8배 이상이 되는 거 거기다가 뭐 단어까지 추가가 되고 하면은 그걸 다 암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는 있죠. 영어만 본다면.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암기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쪼잔한 문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중학교 문제는 되게 쪼잔하게 내세요, 실제적으로. 근데 고등학교 때는 쪼잔한 문제를 안 내세요. 지역적인 문제는 안 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거 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머니. 자, 이거는 보시면 딱 봐도 오형식인 문장이 나와요. 친구들 어떻게 외우냐면요. cause A to B 이렇게 외워요. 그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호하게 유발시키다 뭐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그럼 딱 봐도 나 외웠던 거라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똑같은 오형식 문제인데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 문장을 친구들이 받았을 때, 접했을 때 뭘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친구들한테 문제 접근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를 쌤이 너한테 이 문제를 왜 출제했을 것 같아? 라는 걸 항상 접근하라 그러거든요. 그냥 덤비지 말고 이거 왜 냈을까? 쌤이 나한테 애들한테 뭐가 낚일까봐 낸 걸까? 하는 걸 보라 그러거든요. 크게 보면은 그냥 얘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cause되고요. 여기 보면 enzyme까지가 그냥 목적어 자리고 to 부정사 뒤에가 지금 목적의 보호 자리잖아요. 크게 보면 목적의 보호는 오형식이 동일하지만 목적어의 형태가 굉장히 길어졌죠. 따라서 구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문장이 엄청 길어져요, 일단. 문장이 일단 엄청 길어지면 친구들이 겁을 먹겠죠. 근데 연습을 하고 구문 독해를 계속했던 친구들은 저희가 중3 애들한테, 상위권 애들한테, 중상위권 애들한테 이런 것만 시킬까요? 이미 모의고사 푸는 친구들은 여러 번 다 이런 거 구분하는 것 중이야. 그죠? 그리고 네, 그러니까 변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변형. 절대 똑같이 암기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심각한데요. 문해력인데 문해력. 이제 문해력이 뭔지 아시죠, 어머니?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주제 찾는 문제, 요지 찾는 문장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근데 요즘 코로나 애들이잖아요, 코로나 애들. 마이크를 잘 못 알아들어요.
일단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에? 뭐요? 뭐? 이래요. 두 번 일단 말하는 건 다반사고요. 이렇게 글을 써도 한국말로 써도 잘 못 알아들어요. 코로나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애들이 말귀를 정말 어머님하고도 말귀를 잘 알아듣나요? 어머님이 딱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딱 말귀를 알아듣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잘 못 알아듣는 척하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거 일단 보세요. 이거 제가 수특 라이트에서 갖고 온 지문인데요. 해석본을 갖고 왔어요. 수업에서 F학점을 받는 것을 피하려는 압박감은 A학점을 받을 가능성이 그러는 것보다 많은 학생이 시험에 부정행위용 쪽지를 들고 오도록 더 많이 유도한다. 이해되셨죠? 제가 3초를 더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게 무슨 말인지? 이거 그대로 주토치기에 써놓은 거예요. 두 번째 거, 시장 점유율을 잇는 것을 피하려는 압박감은 새로운 판매 기록을 세우는 것이 그런 것보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더 자주 법을 어기도록 유혹한다. 자, 이거를 읽었어요. 해석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럼 해석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사실 해석했으면 이게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해석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해력은요, 2차 독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예요? 얘네들이 A를 받으려고 치팅하는 게 아니라 F와 맞지 않으려고 치팅을 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뭔가 이 사람들이 왜 불법을 저지른다는 거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다는 거잖아요. 읽었는데 해석은 다 됐는데 2차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제일 신기한 거는 모의고사 수업하면 애들한테 무슨 질문을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으세요? 어떤 문제? 선생님 순서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넣어야지 좋은 스킬이에요? 가르쳐주세요. 물론 그런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무슨 내용이에요? 내용을 제일 많이 물어봐요. 읽어도 뭔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시간이 사실 되게 많이 걸려요. 이런 수능 문장인데 이게 수특이거든요. 애들 고2 때부터 풀어요. 잘하는 친구들은 고1도 푸는 경우도 있지만 뭐 종종. 그러면 친구들이 이거를 풀었을 때는 뭐가 요구되는 거라는 거죠? 문해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문법이 안 돼가지고 문법만 10회 정도 돌린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가야 할 길은 이렇게 멀고 험하구나. 가야 할 게 정말 좀 빡세구나. 지금 애가 칭얼댄다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네.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4주 정도 내신을 준비하잖아요. 중학교 때는. 그게 이제 보통 4월이 중간고사 하니까. 그때 반짝 해가지고 1등급 나올 수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절대 이게 안 돼요. 완성형 애들이 나오려면은 사실은 속도감 있게 공부를 완전히 지금 밀고 나가줘야 돼요. 언제까지? 내년 2월 때까지. 너희들은 이미 예비고 1학년들이고 너희들의 마음가짐은 이미 중학생이 아니고 니들이 시험을 보기 나머지 시험 남았잖아 2학기 때. 뭐 중간도 볼 거고 기말도 볼 거고요. 그 자사고 준비할 친구들은 일단 1학기까지는 되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보통 기말까지 막 그렇게 힘을 쏟지는 않을 거예요. 한 문제 틀려도 저희 괜찮다고 할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따라서 이 친구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해야 하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능과 내신의 별개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신형, 수능형 둘 다.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도 있어요. 지금 선생님 저는 무조건 숭이를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숭이 내신 교과서 단어집 달달달달 외울 거예요. 이런 친구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마음 뭐라 그랬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일단은 어떤 방향으로 영어가 학습이 되어야 되며 또 우리가 아이 친구들이 지금 준비해야 되는 대학 입시가 어느 정도로 알고 계셔야 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2부부터는 제가 되게 속도감 있게 빨리 했는데도 예상 시간보다 오버가 됐네요. 자, 2부부터는 일단 저희 고등고생들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토니쌤. 토니쌤께서는 지금 직전에 정의조, 동작, 브랜치,
어디였죠? 네, 당산 벤치 고등부 팀장을 역임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루피쌤. 루피쌤은 이제 명인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이제 저희 학원 전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두 분께서 나누셔가지고 저희가 주요 학교들 분석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니쌤부터 나와주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박수,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뒤쪽에서 그 원장님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고1부터 고3 다 담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애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애들이 고등학교에 갔을 때 이제 그 현타라고 그러죠. 그 현타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타가 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이런 그 이제 저희가 그 프로그램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비고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공감이 많이 됐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뭐 학교들 여러 학교가 있는 한 세 학교 정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네, 그 문형요고. 그러니까 조금 내신 쪽에 좀 그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먼저 보시면 문형요고 보시면 1학년 몇 명이죠? 194명입니다. 아까 그 원장님께서 이제 그 퍼센티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1등급, 2등급, 뭐 이렇게. 자, 1등급 몇 프로였죠? 그러면 계산하면 몇 명인가요? 네, 한 8명 정도. 그러니까 반올림 하니까요. 8명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2등급은 몇 명 정도가 2등급이 되는 거죠? 갑자기 조금 어려워지죠, 그죠? 11%니까, 이제 뭐, 반올림하고 그러면 21명 정도. 네. 3등급은 계산 안 해도 되겠죠? 네. 저희 목표는, 네. 1등급과 2등급을 좀 가지고,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건데요. 보시면, 일단 문형요구가 학생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여고는 기본적으로 좀 넘사벽인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8명? 그러니까 1등급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1등급, 한번 정해진 1등급은 거의 1년을 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2등급 싸움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문형요구, 아까 표준편차 그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치?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문형요구 한 19.6%, 그러니까 20% 안쪽에 있거든요.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촘촘하게 또 모여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문형요구는 조금 네, 그 내신 관리하는 데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시험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워낙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좀 여기서도 아마 문형요구를 좀 선호하시는 어머님도 혹시 계시겠죠? 네, 계시겠죠. 요걸 좀 선호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독한 애들은 좀 많다. 어느 요거든지 가면 독한 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거를 좀, 우리 아이의 성향과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해주실 필요도 있어요. 네, 그거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바로 이제 내신 유형을 좀 보면, 여기, 이번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문형요구의 또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영어 쪽에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25%, 15% 하면 40%잖아요. 그러니까 40%, 그 다음에 수행이 20%. 그러니까, 다른 데는 주로 이제 6대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필이 한 6, 그 다음에 수행이 한 4, 요 정도 이제 그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지필이 8인 거죠. 8대2 정도의 비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필고사의 좀 비중이 크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시험을 잘 보고 그 다음에 학생수도 적기 때문에 굉장히 좀 촘촘하게 정말 1점 차이로 많은 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문제 그 시험지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여기 보시면 좀 눈에 띄는 게 일단은 단어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근의 학교들이 단어 시험이 있는 학교들은 시험이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1등급은 거의 이 단어에서 이제 판가름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문제인데, 이제 그 10문제의 구성 이따 조금 말씀드릴 건데, 일단 단어가 좀 그 비중이 크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단어 어떤 그 개개인의 점수차가 조금 높아요. 그 단어 하나, 그 문제 하나하나가.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또 눈에 띄는 게, 네. 이쪽 그 객관식에는 어법이 하나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서술형 쪽에 보시면 어법이라고 나와 있는 게 2문제. 그리고 이제 영작 중에 어법 활용이라고 2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문형요구는 어법의 비중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쪽에 이제 그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 배점도 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게 그 영작에서 이번에 그 출제된 그러니까 기말고사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기말고사 기준을 말씀드리면 문법 활용에 대한 영작문이 뭐가 나왔냐면 비교급, as 비교급하고 그다음에 가정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특이한 그 유형의, 그러니까 고등학교 소수형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배기의 경우 이제 법문 쪽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오류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류 수정은 뭐냐면 이제 법문이 있고 그 법문에서 틀린 단어들을 어법적으로 잘못된 걸 고르는 거죠. 주로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이게 그 소수령 쪽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여러 개를 골라서 고쳐라. 그리고 각각의 점수를 뭐 2점이라든지 이렇게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유형을 보셨을 때, 그러면 그냥 문제 유형만 가지고 난이도를 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어휘, 어법, 그 다음에 빈칸 추론 문제가 어느 정도 나왔느냐를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요 세 유형은 교과서 있는 그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달달달 잘 열심히 외웠는데 외운 게 아닌 걸로 바뀌어져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이제 빈칸수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법 어인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거의 학생들이 좀 많이 이제 점수차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왜? 바뀌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기본기를 지금 다져야 된다는 게, 솔직히 이제 얘들이 중학교 때 같이 공부하면 되겠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한 저도 이제 중학교 그 중3에 많이 그 내신 했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뭐 내신 하면 이제 그 교과서 뭐 2개에서 3개 정도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그렇게 또 지문이 길지가 않죠. 근데 그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교과서 지문이, 문형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2가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한 17개 정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중학교 정도 그 길이의 어떤 지문으로 본다 그러면 한 5배 정도는 늘어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 많아지는 범위, 그러니까 많아지는 시험 범위에 대해서 애들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 너무 기본이 안 잡혀 있으면. 그 기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문법이고요. 그러니까 문법과 어휘가 잡혀져 있으면 고1 같은 경우는 정말 좀 하라는 대로 학원에서 따라 해주면 1등급도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경우는 조금 많이 이제 선생님도 힘드시고, 그리고 학생들도 말 그대로 현타가 오죠.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그 중요시 해줘야 될 게 어법과 어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통한 이제 그 독해력이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문형요거의 그 단어 시험인데요. 단어 시험이 여기는 그 교재가 그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프린트물로 나가거든요. 프린트물로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그 어휘가 그 시험 범위당 한 200개 정도의 어휘가 선정이 돼요. 표제어만 200개인데 거기에 이제 그 파생어가 붙죠. 예를 들어서 뭐 동사면 형용사, 명사 이런 것들이 붙어서, 그래서 한 400개 정도의 어휘, 그러니까 어휘량으로 보면 그 성남 같은 게 이따가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표제어만 1000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휘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조금 문제를 학생들이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번 좀 어려웠던 문제는 다이어의 쓰임이에요. 그러니까 5개의 문장에 그 5개 이상의 뜻이 있는 그 어휘를 선정해서 문장 속에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던 거죠. 이 문제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떤 단어에서 점수 극복이 안 된다 그러면 솔직히 조금 이제 상위권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그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는 벌써부터 이제 그 현재 문형용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다 끝났지만 바로 이제 지지난주부터 저희가 이 표제어 암기에 들어갔어요. 이게 그냥 한 번 해가지고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그 뜻 쓰고 답 쓰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 학생들이 단어가 숙지가 돼 있고, 그 숙지된 걸 어휘 그 문장 속에서 쓰일 수 있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휘는 솔직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문제 그 시험 대비를 시키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세어 공부하고, 여기 그 문형용어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적인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다이어의 쓰임이기 때문에 다이어를 3단계로 파세어까지 끝난 상태에서 다시 다이어를 복습을 시켜요. 그리고 이 프린트물에 있는 그 예시 문장이 있거든요. 근데 예시 문장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문장 연습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단계에 걸쳐서 말 그대로 그 내신 기간 내내 어휘는 계속 반복을 시켜야지만이 그래도 또 어느 정도 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현재 기말고사에서 이제 문형요구 실제 그 시험 문제였고, 아까 그 서술형 중에 제가 이제 어휘 문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휘,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문맥상 잘못된 어휘 두 가지를 고르는 문제였던 거죠. 골라서 바꿔 써라.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그 오른 영어에서 내신을 시켰을 때 학생들한테 시켰던 그 월칙 같은 경우는 후반부에 학생들이 그 모의고사 지문이 다 숙지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험에 한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두 가지를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 어휘 문제예요. 그러니까 빈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의 어휘를 채워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법 문제죠. 어법 문제도 아마 이 학교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샘플로 지금 넣긴 했는데 그것도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 빨간 쪽에 표시가 돼 있는 게 실질적으로 학교 시험에 그 출제됐던 그 부분과 완벽하게 들어맞는 월크시트였던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학생들이 연습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숙지가 되고 나서 이게 됐다 그러면 시험지를 봤을 때 거의 그 풀어봤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이제 내신 그 자료들은 되게 학원들이 좀 비슷비슷하게 가는데요. 그거를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학생들 포인트에 맞춰서 학교별로 이 학교는 어휘가 주력이니까 어휘 쪽에 맞춰주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저희가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적중도 굉장히 좀 잘 됐던 그런 케이스고요. 성남고인데요. 성남고는 이제 아까 그 들으셨다시피 300명이 넘죠. 317명인데 이것도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317명이면 네, 1등급은 몇 명 정도 될까요? 만원이 하면 13명 정도. 네, 13명 정도 되고 2등급은 한 35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죠. 그러니까 내 아이가 거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35등까지는 좀 이렇게 해올 수 있겠다! 뭐 이런 네, 좀 그런 좀 그 안도감을 주는 학생 수죠. 네. 그러니까 학생 수도 굉장히 좀 학교 선택할 때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뭐 요거는 이제 그 작년도 기준으로 이제 뭐 나와져 있는 69점 정도 평균 뭐 1학기 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2학기 때는 70점 정도. 이번에는 한 74점 정도에서 형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좀 저 작년보다는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남고 특징 같은 경우는 아까 뭐 그 문형요구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8대2.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6대4. 그러니까 그 GP라고 이제 그 수행평가가 6대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성남고 같은 경우도 자 눈에 띄는 거는 일단 단어죠. 그리고 이 그 성남고의 이제 흔히 어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제 그 본문 어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단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네, 고1 성남고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또 이제 고2 친구들한테는 쉬워요. 그게 이제 두 가지 그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고1 때부터 그러니까 그 성남고의 가장 큰 특징은 계산이 서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험 범위를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 다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21년 3월, 20년 3월, 그럼 중간고사는 21년 6월, 그 다음에 20년 뭐 6월. 이제 2학기 기말은 뭘까요, 그러면? 21년 9월, 20년 9월. 이렇게 시험 범위 자체가 미리 좀 그 공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비시키기는 좀 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수월하죠.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성남고는 시험에 그 교과서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과서 없이 그냥 모의고사 지문만 37개 정도. 그러니까 한 34개에서 37개 정도. 모의고사 지문.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모의고사 지문이 37개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지문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 중학교처럼 생각하면 그 37개 지문을 얘들이 어떻게 외우겠냐는 거죠. 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 그 원장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제가 공감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시킬 수 있는 전략은 있죠. 일단은 보시면 어휘 문제는 좀 따로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빈칸 추론이 눈에 띄어요. 빈칸 추론을 5문제까지 내는 학교는 그 인근에는 거의 없거든요. 빈칸 추론이 많이 나오면 2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성남고 같은 경우는 특징이 빈칸 추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애들한테 어려운 유형보다 아시잖아요. 네.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자, 어휘, 어법, 그 다음에 빈칸 추론. 그죠? 그러니까 빈칸 추론이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이게 변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외웠던 말인데 그거를 다른 단어들 아니면 구를 절로 바꿔놓든지 절을 구로 바꿔놓든지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그리고 좀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제목 부분인데요. 성난고는 제목 문제가 한 문제, 뭐 주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좀 주제 제목 쪽이 안 나와요. 근데 그래서 학생들이 이 지문에 대한 정확한 요지나 제목을 파악하지 않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힘들어요. 어디에서? 빈칸 추론에서요. 왜냐하면 빈칸 추론은 수능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능도 빈칸 추론 문제는 주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꽉 잡고 있으면 빈칸 추론은 그 주제의 말을 어떻게 이렇게 바꿔볼까? 막 이런 그 개념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성난고에서 빈칸 추론의 문제는 다시 그냥 주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난고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만 따로 워크शी트을 만들어가지고 빈칸을 또 뚫어줘요. 우리 아이들은 다 하나하나씩 먹여줘야 되거든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네. 하나하나씩 다 먹여줘서 그 빈칸을 채워나가면 이제 얘들이 이게 이거였구나. 아까 들으셨죠? 이거 뭔 내용이에요? 그걸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그 주제 제목도 정해져서 반복적으로 2번 정도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좀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쪽에서는 성난고의 서술형은요, 일단 영작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영작은 그냥 좀 평이한 스타일이거든요. 평이한 스타일인데 이 순서별로 된 낱말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얘기하는 뭐 단어들 쭉 나열하고 그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좀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문제가 그 영작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려운 거는 이 어법 2문제 나와 있죠. 이 2문제 중에 하나가 항상 이거는 성난고 특유의 그 어법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5개의 밑줄도 없어요. 그러니까 밑줄이라도 쳐주면 얘들이 갑자기 오답률이 툭 떨어지는데 아무런 밑줄도 없는 그 지문을 가지고 거기서 5개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빈칸 어휘도 똑같은 문제인 거죠. 똑같은 문제인데 얘는 어법으로 냈고 얘는 어휘로 냈고. 그러니까 이 2개에서 거의 변별력을 이제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겠죠. 네. 근데 객관식은 풀어보면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데 라는 느낌이죠. 제 느낌일 수는 있지만 애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서 아마 평균도 그렇게 성난고가 낮지는 않아요. 항상 보면 70점대 이상 정도 평균을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1학년의 경우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일단 어휘부터 좀 볼게요. 어휘 문제에서는요, 요게 색깔이 요쪽으로 들어가는 게 좀 좋았는데, 네. 제가 아마 잘못 색깔 넣은 것 같은데요. 일단 10문제가 나오는데, 10문제 중에 가장 친구들한테 어려운 문제는 어색한 문장 고르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문장 속에서 어휘를 집어넣는데, 이게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낚여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천천히 맞은 것 같은데 근데 뒤쪽에 다른 말 그대로 그 부사절의 의미가 앞에 그 주절의 의미를 상쇄시키면서 틀린 문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주력을 하잖아요. 이게 그 성난고 같은 경우 1번부터 10번이거든요. 이제 저는 이 문제를 제일 나중에 풀라고 그래요. 왜냐면 여기에 빠져들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성난고 친구들한테는 일단은 단어는 버리고 마지막에 풀어라. 왜냐면 이게 1점 단위이기 때문에 뭐 뒷부분 성난고는 또 이렇게 그 문제마다 배점이 커요. 4.7, 4점이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를 더 맞는 게 어휘 틀리는 것보다 낫죠. 근데 1등급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이 돼야 되죠. 그래서 가장 이제 고1 친구들한테 어려운 게 어휘 문제. 그러니까 잘한다는 친구들도 막 반타작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되게 뭐 친구들 들어오면 막 지금 현재 고2 된 친구들 잘하거든요. 거의 뭐 단어들은 틀리지 않는데 그 친구들도 막 반 맞을 때도 있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어휘가. 왜? 문장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비슷한 유형인데요. 그 표제에 몇 개라고 그러지 제가? 1000개. 네. 표제만 1000개예요. 표제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신 기간에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친구들은 단어를 그 워드마스터를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시험 기간 아닐 때도.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면 파생어를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 표제 그 파생어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유의어 반의어를 골라서 따로 공부를 시켜요. 왜?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휘 간의 관계 이게 이 그 유의어 반의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따로 골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보니까 유의어 반의어 고르면 100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외우다가 2개는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부러 또 하나하나 또 먹여주는 거죠.
네. 우리 고1 친구들은 정말 하나하나 먹여줘야 되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한 번 하고 나면 괜찮거든요. 근데 정말 중간고사 때는 하나하나 다 먹여줘야 돼요. 네. 굉장히 좀, 네, 선생님들 정성이 많이 든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에 이 성난고 유형에 맞는 그 어휘 문제로 실전 문제를 풀기죠. 그리고 이제 뭐 어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최종 테스트 해가지고 수업 직전날 이제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미리미리 대비를 어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한 달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계속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인데요. 일단 요거는 어휘 문제였어요. 어휘 문제. 그러니까 보시면 가장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객관식 문제였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장 후반부 때 푸는 그러니까 문형용으로 제가 보여줬던 그 그림이죠. 거기에 거의 들어가 있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이 좀 번거롭긴 한데요. 학생들한테 반드시, 그러니까 특히 1등급, 2등급을 노린 친구들은 이 마지막 단계를 반드시 거쳐줘야지만이 점수가 나와요. 왜냐면 익숙함이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한 3주 정도 이제 해서 지문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면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객관식은 굉장히 잘 푸는데 그러면 요거 주면 처음 막 이렇게 통과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다시 풀리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빈칸이 지금 돼 있는 이 빈칸이 그냥 빈칸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지문에서 어휘 문제로 나왔던 기출만 가지고 뚫려 있는 빈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률이 높다는 얘기인 거죠. 출제자의 마음 다 똑같으니까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성난고의 전형 어떻게 보면 가장 특유의 어휘 문제인데 보시죠. 여기 왼쪽 보시면 어색한 거 5개를 골라라. 그리고 제가 빨간색을 칠해놓은 데가 이제 잘못된 데거든요. 막상 저걸 딱 받았을 때 학생들이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빈칸이 돼 있지 않을까, 막 밑줄이 쳐져 있는 않은 상태에서 저걸 풀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이런 작업을 학생들이 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쉽겠죠. 여기 보시면 이 빨간 데가 5개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하나, 둘, 셋, 4개. 4개가 일치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 문제만 놓고 보면 한 80%의 적중률을 보여줬던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당국고인데요. 당국고는 이제 인원수는 한 230명. 그죠? 230명으로, 여기도 1등급 일단 계산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9명 정도. 그 다음에 2등급은 25명. 네. 그리고 당국고는, 당국고 하면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당국고 하면 떠오르는 학교 내신에 대한 어떤 이미지는 어떠세요? 쉽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특히 올해 1학년들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아까 제가 성난고는 계산이 선다 그랬잖아요. 계산이 선다라는 게 일단 범위를 알고 범위도 이미 거의 공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제 난이도도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근데 이 당국고의 특징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쉬웠는데 올해 갑자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는 어떨지 몰라요. 이거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비시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조금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복잡한 시험범위라고 돼 있죠. 아까 성난고는 딱 모의고사 2개, 21년 몇 월, 그 다음에 20년 몇 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당국고는 일단 시험에 이제 프린트물로 나오거든요. 시험 범위가. 그러니까 딱 정해주지 않아요. 시험 일주일 전까지 프린트물이 계속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하는 친구들은 그걸 빨리 숙지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조금 영어가 약한 애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나온 걸 어떻게 숙지해서 시험을 보겠냐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출처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학원을 안 다니면 그거를 연습하기는 어려운 학교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지문들이 일단 교과서 2개 본문이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기말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말 때는 조금 범위가 줄었는데 중간 때는 출처가 한 7군데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9년에서 한 3개. 그 다음에 2019년 10월에서 3개.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발췌를 시켜가지고 그걸 나눠주다 보니까 학생들, 그러니까 학원 입장에서도 그게 어디서 나온 지문인지 찾아내서 그거를 월크시트를 만들어줘서 학생들한테 공부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평균이 아까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그 58점, 59점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55점, 그러니까 한 5점 정도가 떨어졌어요. 작년보다 어려웠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좀 어려웠는데 그게 또 뭐 때문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모두고리라고 돼 있죠. 우리 중학교 친구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게 모두고리시오. 그쵸? 그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여기 그 보시면 내용 불일치, 일치 불일치, 그 다음에 어법 합쳐서 몇 개죠? 7개잖아요. 저 7개가 다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모두고리시오가 7개가 나와버리다 보니까 잘하는 애들은 다 잘하죠. 근데 좀 영어에 자신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거를 굉장히 어려워했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말고사 때 이제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 원래 내용 일치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인데, 이번에 학교가 이 내용 일치 문제를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모두 고르시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모두 고르시오를 해서 굉장히 좀 말 그대로 영어 질문이 어려웠던 거죠, 애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다 한 번씩 맞춰봐야 되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됐던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실질적으로 문제에 대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 시험 대비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주제 제목 요지 각각 한 문제씩 3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저걸로 이렇게 쭉 훑어보면 문제는 좀 쉬웠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지만, 거기에 이제 모두 고리시오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부분. 그 다음에 영작 같은 경우, 소수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딱 나올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소수령 대비하는 문장 같은 경우 따로 또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크게 좀 어려움이 없었는데, 일단은 그 단국고는 시험 범위가 복잡하다, 그리고 그거를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두 고르시오가 굉장히 좀 객관식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했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빈칸 문제였거든요. 빈칸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이제 4개를 제가 예측을 해서 학생들한테 연습을 시켰던 워크시트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 80%,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일단 최종적으로 학생들한테 준비시키는 워크시트 중에 이렇게 어법과 어휘 부분은 적중률이 좀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만 또 노하우는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학교별로 출제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 부분이고요. 조금 내신 위주로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고1 때도 아까 원장님께서 계속 강조하셨지만 수능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부분 저도 좀 말씀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고2 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려지기 때문에요. 고1 때부터 그런 부분 좀 균형 있게 이제 학생들한테 좀 지도를 할 거고, 그거를 좀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상으로 좀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숭이 영어부터는 우리 루피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 워치로 심박수 측정을 했는데 넘어섰습니다. 정상을 넘어서서 지금 100이 넘어가는데, 네, 설명엔 저는 처음이고 그래서 더욱 떨리는 게 있고 좀 서 있기도 힘든 상태지만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승희여고 하는데 앞서서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 친누나가 44이에요. 저는 32이고요. 12살 차인데, 제 친누나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 애가 서연인데, 여기 서연이 어머니 한 분 계실 것 같은데, 그때 황금돼지 때 그쵸? 서연이라는 이름 되게 인기였잖아요. 남자애는 건우 어머님도 계시나요? 서연이가 중3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친조카한테 이 학교 보내냐? 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 친조카는 어느 정도냐? 학교 내신은 당연히 올백이에요. 올백인데, 잘하냐? 중학교 점수는 사실 무의미한 거 아시죠? 못해도 잘해도 90점, 100점, 진짜 못하면 한 70점 나오지만 100점 맞던 애들이 가면 이제 40점 맞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런 경우인데, 조카는 아마 모의고사 1학년 거 치면은 3등급 나올 것 같아요. 저랑 일주일에 1시간씩 줌 수업하거든요.
그 정도 수준의 아이가 여기 갔을 때 삼촌으로서 추천하냐 마냐 이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포인트는 이거예요. 보내면은 도대체 어떤 걸 대비시켜 줄 것이냐 그런 거. 그리고 뭐 학교 분석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1등급 몇 명 이거에 사실 관심 없습니다. 1등급 많으면 2등급도 많은 거고 본인이 이제 맞을 등급 맞는 건데 결국엔 제가 학원 어필을 할 거거든요. 이 학교는 이걸 대비하는 게 포인트다. 근데 내 조카가 그게 대비가 돼 있느냐. 근데 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걸 대비를 해주겠다. 근데 그 자료가 진짜 있느냐. 이걸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 학원으로 오시면 좋겠지만 다른 데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설명회 가셨을 때 이게 반드시 확인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학교 남들과 다른 게 뭔데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잡아줄 건데 그 자료가 실제로 있냐 이거예요. 그거 꼭 확인해 보셔서 학원 정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거 누르는 건가? 맞나요? 네. 그래서부터 보겠습니다. 뭐 240명이니까 1등급은 다 뭐 10명, 11명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저는 1등급만 그냥 말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넘겨보면은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잘 아시겠죠? 평균 높아요. 73.5에서 다른 학교보다 10점씩 높고 더 충격적인 거는 표준 편차가 한 10점 정도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1등급, 2등급하고 3등급하고 별 차이 없다는 거죠. 무슨 의미냐? 실수 하나 하면 쭉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자랑하고 있는 한 친구가 있는데 원장님께서 워낙 자랑을 하고 다니는 친구라서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저희는 의대 확정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영어 당연히 씹어먹죠.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대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3등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하나 실수해서 1등 할 수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수학을 좀 말아먹었는데 수학을 좀 공부를 더 하겠다고 막판에 영어 학원 수업을 좀 빠졌어요. 일주일에 2번 나왔는데 1번. 근데 저는 내심 존중했거든요. 이 친구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거고 3등 할 정도면은 그냥 1등 할 수도 있는 실력이잖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이미 이상을 배웠고 문제 없겠다 했는데 사실은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2등급 걸쳐서 3등급 나락으로 안 됐는데 3등급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점수였거든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친구는 지금 고3 모의고사 풀면 분명히 1등급 나와요. 수능 실력 짱짱하고 어휘력도 괜찮은데 조금만 놓치면 확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숭이하고 영어 실력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하지만 성실함이 좀 무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단어장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넘어갈 거고요. 어휘가 포인트죠. 알고 계실 거예요. 어휘 단어장에서만 9개 내고 그 외에 5개 내고.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객관식으로 내는데 저희 학생들 틀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 틀려요. 그 친구 단어 하나하나 물어보면은 단어는 알아요. 그럼 동의어 반의어도 분명히 알 건데 이상하게 시험지 보면은 애매하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요구하면 안 되지만 문제 애매하게 돼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에 서술형으로 뭔가를 냈는데 본문이랑 똑같은 게 답이에요. 어법에서는. 근데 그게 답지에는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답하고 답지하고 잘못 나온 거예요. 근데 애들이 괜히 선생님한테 말했다가 점수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전 근데 240명이잖아요. 한 명이라도 말할 줄 알았어요. 이거 왜 틀렸지 하고 본 다음에 이거 교재는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말해야죠. 근데 한 명도 말 안 해요. 이상하게 내고 애들도 이상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내는지 그게 적응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적응을 저희가 물심양면으로 만들어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고 학교 시험이랑 똑같이 만들거든요. 이거 만드는데 돈 얼마나 드실 것 같아요? 엄청 들어요. 이게 지금 반이 잘렸거든요. B4 용지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데이 1에서 30까지 30개잖아요. 30에서 곱하기 2 최소한 2개 이상을 만들어내고 저희도 쥐어 짜는 거예요. 이거 풀리고 가면 적중률 솔직히 100%는 아닌데요. 웬만하면 돼요. 이거를 아까 원장님께서 뭐 중3 애 중에 저는 숭이여고 갈 거고 그래서 단어장 미리 대비할 거예요 라고 했죠. 제 생각에는 해도 되는데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예를 들어서 숭이여고 2학년부터는 그 영영풀이를 되게 어렵게 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뜻이 2개가 있잖아요. 휙 부는 바람하고 남편이 바랐던 그 바람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단어 시험 칠 때 당연히 쉬운 것만 외우죠. 바람. 근데 영영풀이로 냈는데 바람이 아니네? 휙휙 부는 바람이 아니네? 틀렸어. 애들 다 틀렸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단어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이어를요. 근데 이거를 내신 대비 때 들어갔을 때 단어장만 하면 괜찮죠. 근데 아니잖아요. 이 서술형도 쉽지 않지, 당연히요. 이거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언제 대비할 건데? 제 생각에 내가 조카를 여기 보낸다? 지금이에요. 지금 단어장이 올해 바뀌었거든요. 올해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향후 한 5년 우려 먹을 거예요. 2년, 5년 짧게. 최적기죠. 절대 안 바뀌어요, 내년에는요. 그래서 보내실 거면 단어장 주구장창하고 훈련은 이미 저희가 다 만들어 놨어요. 중학교 때 이거 하는 거예요. 하고 들어가면 대비가 됩니다. 숭이 여고는 이건 중원부원이네요. 수능 영어 잘해서 간다? 아, 그건 아니에요. 성실함 미리 준비해서 익숙해지는 거, 그걸 만들어 놓는 거. 다시 한 번 더 중3 지금부터 대비하셔야 됩니다. 숭이 여고는 그래요. 제 조카가 여기 가면은 3등급 노리고 갈 것 같아요. 숭이 여고는. 그 다음에 요 문제 분석은 뭐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뭐 적중했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다른 학원도 잘합니다. 저도 열심히 만들고 했지만 다른 학원도 잘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더 포인트, 숭이 여고는 단어인데 그 단어 자료 독특한 게 아니지. 정말 지들이 만들어서 했느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려서 이거 인터넷에 뿌렸거든요. 이제 실수예요. 아마 다른 학원 가서 이거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 겁니다. 저희 거 다운받은 거예요. 요 자료는요. 네. 그 다음에 아마 유일할 거고요. 영등포고 말씀드릴게요. 영등포고는 제 조카가 여자애라서 여기 갈 일은 없지만 그래도 상상을 해볼게요. 이 친구가 여기 간다면 어떨지. 일단 학생 수가 적으니까 당연히 등급 비율도 1, 2등급 비율도 낮을 건데 영어 평균이 쑥 내려갔죠. 근데 내려간 게 왜 그 학교 시험이 어렵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시죠? 네, 그거예요. 네. 보면은 표준 편차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거는 학생들의 레벨 수준이 너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조카를 영등포 보내면은 이게 도대체 왜 벌어지느냐가 포인트인데, 서술형이 8개예요. 아까 보셨나 모르겠는데 수도여고 같은 경우는 좀 이따 하겠지만 뭐 안 내기도 하고요. 뭐 되게 적게 내요. 뭐 4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숭이여고가 4개 냈어요. 8개? 그럼 요 서술형을 건드리냐 마느냐에 따라서 확 갈리겠죠. 생각해보면은 지금 중학교 오랜영어 보내시고 있으면은 뭐 점수 어느 정도 나오실 텐데, 불만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점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올 텐데, 그 점수가 어떻게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서술형 외워서 했는데, 외워서 하면 되잖아요. 학원에서 뭐 무조건 외우게 하고. 근데 스스로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한국어 주고. 예를 들어서, 바람이 너무 세서 나는 걸어갈 수가 없었다. 이 정도 영작태? 이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영등포고 간다? 내용이에 어휘하다가 이거 할 시간 없어요. 시간 그래도 투자하겠다? 그럼 이거 못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잡아놓는 거는 이거 영작 실력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 조카 여기 보낸다? 영작 실력 잡아놓을 거예요. 하나하나. 어떤 진짜 영작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짧은 문장부터 하나씩 가서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어떤 문장 하나를 읽었을 때, 이거는 그 소대더법이잖아, 이건 투투용법이잖아, 이런 것만 떠올리면 되는 거죠. 20개에서 30개 정도밖에 안 될걸요? 20개에서 30개만 외우면 됩니다. 문장도 외우는데 그거 못 외운다? 핑계죠. 그거 단기간에 다 볼 수 있어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영등포로 가겠습니다. 영등포? 죄송해요. 이거 제가 넘기면서 했어야 됐는데 사실은 다 말씀드렸어요. 영작 실력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수도여고로 가겠습니다. 수도여고는 당연히 인원수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1등급 비율도 높은데 무의미해요. 저희 학원 수도여고에 1등,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는 애가 지금 1명 있고 지금 또 1명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다음 주에. 근데 공부하는 거 보면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물어보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한국어의 어떤 문제면 그 선생님은 예쁘다, 그 선생님가 예쁘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근데 얘는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돼요? 학교에서 왠지 물어볼 것 같은데? 왜냐면 수도여고는 시험 범위가 엄청 적거든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상위 나 1등급 2등급 받으려고 수도여고 가는 애들 많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시험 범위가 적어. 1등급 노린 애들은 많아. 긴장하는 거예요, 애들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야. 기본 문제는 당연히 애들 다 맞출 거고, 그쵸? 시험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범위는 적다. 그럼 되게 깊게 파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사실 좀 그 뭐라고 하지? 정신병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좀 불쌍할 정도로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안 해도 되는데 물론 불안해하는 거죠. 근데 그게 결과로 나오더라고요. 1학년 때는 주장창 1등급 맞고 100점 맞았는데 2학년 가니까 막 밀리더라고요. 근데 왜 틀렸나 봤더니 잠시만요. 보면 듣기 시험 문제 내는 학교 보셨어요? 중학교도 거의 없잖아요. 영어 듣기 되게 쉬운 건데 그거를 듣기 시험 범위 6개나 내요. 심지어 올 객관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서 선생님들이 1등급 가르기를 했냐면 일단 다 영영풀이로 냈고 단어를 어휘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토니쌤도 그렇고 원장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휘를 하는데 수도 영어가 좀 의외로 어휘를 되게 어렵게 해요. 고3 수준 정도는 돼야 돼요. 고3 어휘. 근데 모든 단어에는 동의어하고 반의어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대비해요? 못하죠.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도 못하겠죠. 왜냐면 지금 중3이잖아요, 애기들이. 중3인데 고1, 2 단어 잡아놓고 고3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도여고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신 대비 끝나고 수능 그 공부할 때요. 아, 내신 아니니까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단어 나오면은 다 적어놓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능 영어랑 좀 비슷해요, 이쪽이. 그래서 만약에 제가 조카를 보낸다? 단어, 무조건 단어. 네, 단어. 숭의여고가 단어 되게 중요한 것 같잖아요. 저는 수도여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조카를 수도여고에 보낸다? 1등급 절대 노리고 안 보냅니다. 1등급의 수가 조금 많긴 하지만 여기는 제가 그 데리고 있는 1등급 친구들 있잖아요. 걔들은 아무리 봐도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거보다 더 할 수 없거든요. 근데 1등급이 불안해요. 하나를 실수해요. 꼭. 뭘 실수하느냐? 낫이 있는데 낫이 안 보인대요. 아닌 건데 긴 거로 보인대요. 선진국인데 후진국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그거 하나 틀린데 확 내려가는 거죠. 하나 틀렸는데 나 원래 1등급인데 3등급 나오게 생겼네? 이런 거. 그래서 제 조카 보낸다? 소연아, 너무 1등급 노리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3등급 노리고 와자. 안정한 3등급. 노력하면 3등급 나와. 이 정도. 못해도 저희 학원 수도여고 중에 그래도 잘하지 못하는 친구 한 명 있는데 그래도 5등급은 나옵니다. 하면 돼요, 여기가. 근데 숭이랑 비교하면은 숭이하고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어휘력 안 잡히면. 네. 그래서 총평을 좀 봤을 때 여기 학교의 좀 특이점은 듣기 문제가 항상 나오는 건 아니고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그 2번 중에 한 번은 나오는데 생각보다 어렵대요. 왜 어렵냐면 내가 공부를 했을 때는 한 6문장이었는데 갑자기 3문장 딱 끊고 문제를 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끊을 줄 몰랐네? 대개는 그렇게 해서 틀린대요. 정말 틀려요. 틀리는데 이것도 대비해 줄 수 있는 학원이 있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왜냐면 듣기는 좀 쉬우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 학원도 해주고 다른 학원 알아보실 때 있나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이거 스크립트 던져주고 공부하는 게 이게 아니라 실제로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훈련하고 그리고 이거는 100% 적중입니다. 만들기만 하면. 그런 정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포인트일 거고요. 나머지는 다 무난하게 냈는데 이 외부 지문을 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쉽게는 냈지만 시험 범위도 적지만 그거를 걸러내기 위해서 야 너네 그냥 실력으로 풀어 라는 문제가 2개, 3개 나와요. 수능 물어보는 거죠. 수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대비가 평소에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학교보다도. 네. 똑같은 말씀 드린 겁니다. 끝났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